빅픽처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5월 한 달을 놓고 얘기를 나눠봅니다. 4월 말부터 시장 분위기가 뭔가 좀 음산해지기 시작하더니 5월 초, 어제, 오늘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세린메이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질지 실제로 숫자를 보면서 좀 냉정하게 이 부분 판단해 보도록 하죠. 보통 이 증시 격언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세린메이는 사실 해외에서 먼저 만들어진 투자 격언이잖아요. 실제로도 5월 달에 좀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수치가 나오고 있나요? 네, 보통 뭐 분기별로 따지자면 1, 4분기와 4, 4분기가 보통 좋고요. 뭐 중간에 썸머 랠리가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흐름 자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매달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달에는 어떻게 퍼포먼을 하더라, 수익이 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부 지금 4월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4월 말에 흐름 자체가 좀 별로였었기 때문에 5월 달에 좀 큰 폭의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을 증폭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상승을 하다가 목요일,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보합세로 끝나는 그런 지난 한 주였습니다. 월별로 보시면 지난 한 달은 그래도 S&P가 4% 상승했고 나스닥이 3.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월 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5월 위기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럼 과거의 45년 동안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과거에 지난 45년 동안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안 좋았던 시기가 8월, 9월입니다. 오히려 5월, 6월, 7월은 수익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대 미만, 0.5%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물량을 밀집하는, 그러니까 물량을 늘리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십몇 년 정도를 놓고 보시면은요.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2013년 이때 이후를 보시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S&P가 두 자릿수 상승을 했던 적도 있고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6개월 동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5월 위기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고 또 유동성이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어떤 이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괜히 지레 겁먹은 거지. 펀더멘털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펀더멘털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지난주 30일까지 미국의 S&P 500 기업들 중에서 60%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자, 이 중에서 86%의 기업들이 예상치 대비 높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느냐 했었을 때 보시면 예상치가 3월 말에 한 22.8%인데 실질적으로는 45%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엄청나게 높은 예상치 대비해서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이 매출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체 중에서 70% 이상, 74% 정도의 기업들이 매출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워낙 실적이 지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은 1, 4분기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2, 4분기를 또 생각해보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PE 멀티플을 가지고 지금 PER이 높으니까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빠져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투자하는 게 위험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실적이면 또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의 이 대표적인 국가들 지수들 보고 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됐던 규모, 사이즈를 보면은요.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선진국이 미국인데 그중에 나스닥 100과 나스닥입니다. 네, 지난주 한 주만 자그마치 3%, 3.2%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요. 또 신흥국을 놓고 보면 한국의 코스피 그리고 대만의 각권 지수가 4.0%, 2.2%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지수들의 평균적으로 지난주 한 주만 3%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은 연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여기다 곱하기 51을 하면 156%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이런 펀더멘탈이라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살짝 흔들려주면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과거에 또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구간은 3차 산업혁명 구간이고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구간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1946년도에 이 2차 세계전이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부양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긴 기간 동안에 부채를 끄는 그런 시기가 나타났었어요. 이 구간에 금리도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나중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이 구간의 인플레이션 자체, 물가 상승률은 변동성이 초반에는 굉장히 컸었지만 점점 1950년대 초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거의 뭐 2%대 인플레이션 이하의 수준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구간이 바로 골디락스 구간인데요. 자, 이렇게 나타났던 현상의 이유를 보면은 그만큼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고 이때 반도체, 메인프레임 컴퓨터, 개인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이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S&P 500이 자그마치 이 17년 동안에 연간 수익률 11.5%, 긴 기간 동안에 665%나 상승을 했고요. 또 나스닥은 자그마치 다우존스도 거의 17년 상승하는 그런 주간이 나타났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상승 주기가 나타났던 이유를 보면 기업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인데요.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보시면 거의 생산성 지수가 25대부터 거의 45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나타났었고요. 이를 지금과 비교하시면 2013년도 한 초중반까지는 그렇게 생산성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몇 년간 나타났었는데 다시 2013년 말부터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거의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는 아시겠지만 ICT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 수단, 3차 인쇄, 나노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안정적인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진다면 임금 상승률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경제 지표는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상당히 지수가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있어서 너무 혹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그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믿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좋고요. 지금 현재 여건도 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때 최근에 우리 증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주춤거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급적인 문제인가요? 글쎄요, 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 문제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있었고요. 또, 좀, 뭐, 중장기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이 유동성의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유동성 부분을 놓고 보시면, 이 M1 증가율이 뭐 워낙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M2 증가율도 워낙 높게 나오고 있고, 미 연준의 대차주 대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아직까지 이 미국 증시가 적어도 지금보다 한 20%, 많이는 뭐 거의 37%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도 좋고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으로 자금이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 뭐 아니면 IPO 관련된 시장에 흘러 들어갈 때 어떤 단기적인 조정은 일어날 수 있으나 결국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또 미국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차원, 유동성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장기적으로 보고 좀 투자를 하자고 보시는 건데 게다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때랑 비교도 좀 해주시고 그렇다면 현재 구간대에서 좀 성장 업종들 어떤 투자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팁을 좀 주세요. 네, 뭐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어떤 이 조정이 최근에 일어나다 보니까 좀 과하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업종들이 바로 반도체, 또 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를 ETF 위주로서 좀 돌려보면은 가장 매력도가 높아 보이는 산업이 반도체인 건 사실이고요. 또 그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또 그 다음이 헬스케어 바이오 쪽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러셀 1000이라고 해서 성장주, 가치주 다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또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산업재라든지 또 금융산업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또 임의 소비재 뭐 이런 쪽까지도 매력도가 있어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대표 성장주 13개들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지금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는 펀더멘탈적인 차원 그리고 성장 산업의 매력도 유동성 모든 것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대표 성장주, 대장주를 버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조정이 있으면 이를 좋은 투자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자, 5월 위기설의 두려움은 버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